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TSMC 첨단 패키징으로 2나노병 넘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선단 공정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반도체 기술은 계속 발달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를 더욱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나노까지는 지금 현재 그 시간표가 나와 있는 상황,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1나노 그리고 1나노 밑에 옹스트롬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것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내려갈 수 없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패키징 사업에 이제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패키징을 조각조각 칩을 만들어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선단 공정을 필요치 않고 더 저렴하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업계는 칩 사이즈를 줄이는 미세 공정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전공정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공정에 힘을 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품의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반도체를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 공정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그러나 2나노 때부터 이제 벽에 부딪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2나노 이후로는 반도체 미세화를 하는데 기술적 난제들이 더욱더 많이 속속 등장하고 미세 공정 혁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나노 때부터는 무조건 GAA, Gate All Around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 Gate All Around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Gate All Around의 진입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2나노대에서 게이트 어라운드인데 이 2나노 밑으로 이 미세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라는 사건이죠.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난제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거 반도체를 만드는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중론이라는 사실이죠. 이에 현재 반도체 미세 공정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은 2나노 이후의 로드맵보다는 패키징과 같은 후공정에 기술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도체 공정 중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통적 방식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칩 단위로 다시 분리하고 조립하고 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을 제품화,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후공정에 지금 속하고 있죠. 현재 후공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단연 인텔입니다. 인텔의 경우 하나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각의 칩을 제작하고 각자의 칩을 다시 합쳐서 하나의 칩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외장용 GPU에 대해서 이것을 기술을 적용을 했고, 핵심 부품은 아주 미세 공정을 하지만 이 옆에 격가지로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는 굳이 미세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면서 최적의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게 지금 인텔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낮은 공정을 이용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크기는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효과는 훨씬 더 좋고 효율도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죠. 그리고 전력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의 그 성능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기의 성능도 높아지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주요 부문은 미세 공정을 사용하고 둘러싼 부문은 그보다 낮은 공정을 사용해서 원가 절감과 그리고 미세 공정 사용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후공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삼성, TSMC, 인텔 첨단 패키징으로 2나노 벽을 넘는다입니다.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등이 올해 최첨단 패키징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분야로 불리는 후공정은 칩 미세화가 같은 전공정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그 중요성이 오랫동안 평가절하되었다는 게 현재의 분위기죠.
그러나 최근에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신개념 패키징으로 칩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후공정과 같은 경우는 이 겉에 쌓는 패키징, 그리고 패키징에서 이제 이 선을 따서 그 기판에 연결되는 부품까지를 만드는 게 지금 단순한 패키징으로 갔었지만, 이제 반도체의 성능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 이제 패키징 기술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은 웨이퍼 위에 그 비하 패턴을 에칭하고 구리를 증착해서 전극을 형성을 합니다. 계측이 끝난 웨이퍼에 노출된 전기 전극을 통해 서로 붙여서 3D 패키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국내 대형 반도체 관계자도 10나노 이후부터 칩 미세화에 따른 설계와 개발 비용이 과도해지고 미세 공정 세대가 진화할 때마다 공정 스텝 수가 늘어나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다른 제품 생산을 택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면 패키징 기술의 경우 이제 점점 더 그 난이도가 높아져 가지만, 낮은 것은 아니지만 수십조 원의 투자가 되는 팩 건설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칩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 기술을 이용을 하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더 효율성은 높고 더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키징 사업에 이제 사활을 걸고 삼성, TSMC, 인텔이 더욱더 크게 뛰어든다는 사실이죠. 하이브리드 본딩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던 협업은 AMD와 TSMC의 협업입니다. AMD는 TSMC와 협력해서 기존의 2D, 그런 평면 구조죠. 2D에 갇혀있던 패키징 방식을 3D, 입체적으로 전환을 해서 반도체 다이를 적층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위로 적층하는 방식의 3D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AMD는 TSMC와 업계 최초로 구리 본딩을 도입했고, 이들을 통해 칩 간 연결이 더 밀도 있게 연결이 됐고 데이터의 대역폭도 더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AMD의 경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칩셋의 혼합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가령 프로세스와 SRAM 두 개의 칩셋을 쌓은 뒤에 고성능 주처리 장치, 캐시 메모리를 다시 결합하는 3D 패키징을 쓴다라는 거죠. 하나의 지금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을 섞어서 하나의 칩으로 구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AMD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적용한 칩렛 프로세스 양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것을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서로 다른 칩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여기서 적층 구조를 보면 밑에 판이 깔렸고 또 판이 깔리고 여기 판이 깔리면서 서로 연결시켰다. 그리고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할 때 직간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했을 때 직간 간격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다른 새로운 지금 패키징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분해해서 반도체를 다시 만들고 다시 3D로 재조립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적층 방식도 이제 순차적으로 쌓아 올린 적층 방식이 아닌 크기가 다른 반도체를 여러 개 섞어서 하나의 그 연결점만 또 찾아서 붙이고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부분만 미세 공정을 적용하고 레거시 공정으로 해결된 부분은 레거시 공정으로 적용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저렴한 방식의 지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실상 필요한 칩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형태로 재조립하기 때문에 모듈 생산처럼 더 낮은 비용으로 칩을 생산할 수 있고 빠르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맞는 칩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맞는 칩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연결을 시키고 이 조립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칩을 만드는 개념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칩을 또 다른 칩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칩의 성능이 약간씩 차이가 두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패키징 기술의 도입으로 반도체 업계 전반에 3D 패키징의 열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키징 기술은 수년 전부터 한계에 봉착했던 낸드 플래시가 기존의 평면 구조에서 이제 적층 방식으로 수직으로 세우는 3D 낸드 플래시와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노 낸드 플래시라고 그래서 이 하나 그래서 좌에서 우로 아니면 우에서 좌로 이렇게 한 면만 이용했었던 이런 적층 방식이 이제 수직으로 쌓는 스택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몇 단, 뭐 128단, 뭐 76단 위로 쌓아오르는 이 단수를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수직으로 TIV 방식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한 번에 구멍을 뚫냐 아니면 두 번을 연결해서 구멍을 뚫냐 이렇게 하면서 이 낸드 플래시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CPU나 GPU나 아니면 D램과 같은 경우는 3D 적층이 이전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 적층 방식이 나오면서 이 본딩 방식이 나오면서 패키징 방식이 나오면서 이 적층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폭은 젊고 위는 조금 높아지면서 전체 평면적이 줄어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좌우로 길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아오는 스택 방식으로 이렇게 속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도 좋고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면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고 제품의 성능도 좋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작 단가도 더 저렴해지고 이제 이러한 방식이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3D 첨단 패키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D 적층은 보다 많은 반도체를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복잡성도 줄이고 칩 면적 그리고 소비 전력 효율화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칩 면적이 줄면서 그 연결 부위가 딱 접합이 되죠. 좌우폭으로 쭉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효율의 극대화. 이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서 전자기기들의 수명까지 늘려주는 효과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3D 적층 구조가 GAA, Gate All Around와 함께 이후 나노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새로운 패키징 기술로 2나노대의 한계에 부딪혔던 이 반도체 칩 생산 구조를 이제는 그것을 더 뚫고 더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4나노 칩과 같은 경우도 오히려 3나노 칩보다 4나노 칩보다 더 효율이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패키징 방식인데 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패키징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다른 그 TSMC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에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눌리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도 커져야 되고 또한 인텔도 커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해소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 특히 IBM과 함께 협력해서 세계 최고 기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